후하! 안녕하세요. 닥터포 임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예전 유튜브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무턱 보형물에 대해서도 좀 다뤄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셔서 오늘은 무턱 보형물과 필러 그리고 턱끝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턱이라는 거는 없을 무자에 이제 턱자를 쓰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턱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뒤에 위치한 걸 우리가 무턱이라고 불러요. 주걱턱의 반대말인 거죠. 그러니까 무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턱이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무턱이지만 턱이 아주 작은 분들보다는 길이가 긴 무턱 또는 넓은 무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턱이 뒤에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턱의 아래 경계가 이렇게 일자로 넓다든지 또는 길이가 인중에 비해서 좀 많이 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필러나 보형물로 오히려 볼륨을 증가시키면 아래 앞턱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서 그럴 때는 뼈를 폭을 줄이고 길이를 줄이면서 앞으로 전진을 했을 때 예뻐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채우기만 하거나 보형물을 넣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뼈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미용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필러나 보형물을 하게 되면 뼈가 침식이 일어나거든요. 뭐 예전에 여러 영상들, 논란이 된 영상들도 있었지만 사실 필러나 보형물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서 압력이 턱 앞에 증가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증가한 압력은 뼈를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뼈가 단단해서 사실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렇게 외부에서 이물질로 인해서 압력을 받게 되면 그 압력을 받는 부위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흡수가 되거든요. 뼈도 흡수가 되고 새로 생기기도 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조직이기 때문에 보형물이나 필러로 압력이 증가하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뼈가 그 부위에 침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조금 힘든 경우가 보형물을 너무 큰 걸 넣는 경우. 그러니까 3, 4mm나 뭐 크게는 5mm 정도까지 보형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보형물을 6mm, 7mm 이렇게 너무 큰 보형물을 쓸 경우에는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이 앞턱뼈가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파이면서 이제 위쪽 아래쪽으로도 이제 선반이라고 해서 이제 보형물을 감싸듯이 이제 뼈가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보형물을 제거하고 뼈 수술을 하게 되면 사실 수술이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보형물을 큰 걸 쓰게 되면 이물감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좀 불편하게 되고 이제 입이 잘 안 다물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보형물은 아주 작은 거, 얇은 보형물을 쓰면은 큰 무리는 없고 괜찮지만 너무 두꺼운 보형물을 써야 될 정도로 내 무턱이 심하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뼈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뼈로 전진시킬 수 있는 양은 사람의 뼈의 두께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최대로 8에서 한 12mm 정도까지 뼈의 두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턱끝 전진술은 최대 8에서 12mm 정도까지는 무턱이 심한 경우에는 전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보형물로는 절대 그만한 전진 효과를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턱끝 수술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폭과 길이를 이제 이상적인 비율로 줄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예쁜 턱망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내가 폭이랑 길이는 괜찮은데 단순히 살짝만 뒤에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선택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폭이랑 길이에도 문제가 있고 무턱이 심하다라고 하면은 턱끝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무턱, 보형물로 할 것인지 필러로 할 것인지 또는 턱끝 전진 뼈를 이용한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정확한 진단과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전문가한테 이제 CT랑 실제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